안녕하세요. 프렌치스쿨 수강생 여러분, 넥서스 델프 아엉의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OT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넥서스 델프 아엉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델프를 어떻게 시험을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넥서스 델프 아엉 완전 정보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델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델프 시험이란 바로 뭐예요? 프랑스어 인증 능력 시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델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에요.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토익이나 토플처럼 한정된 기한을 가지고 사라지는 점수의 그런 성적이 아니라 디플롬이기 때문에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 놓으시면 얼마든지 평생 지금 막 당장 델프를 공부를 하고 땄을 때는 불어가 좀 잘 됐지만 뭐 5년, 1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 불어 만약에 다 까먹었다 하셔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델프 자격증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가능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을 해서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니보라고 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프랑스식으로 말씀하시자면 A1, A2, B1, B2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A단계, B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위인 델프가 아닌 달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달프는 이제 C,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어. C1, C2가 있어서 C2가 제일 프랑스어의 자격시험의 끝판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프 C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따는 시험이니까 우리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먼 자격증이 되겠고요. 보통 A1, A2까지는 딱히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좀 프랑스어를 좀 배우고 싶다. 좀 한 일상생활 정도는 내가 좀 그래도 잘 하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 A2까지는 얼마든지 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넥서스 델프 아엉과 A2를 이어서 제가 강의를 쭉 해드리기 거기 때문에 아엉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아엉에 도전을 해보시고 자신감이 붙으시면 A2까지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엉, 배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엉, A2 단계까지는 한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행을 가서도 뭐 기차역에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짧은 광고 글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엉, 아두라고 한다면 이제 배 단계 가서는 조금 더 시제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좀 주제도 좀 깊이 있는 주제를 배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들으신 프랑스어 교양으로 들으신 분들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 A2까지 따실 수 있고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배엉 정도는 아마 무난하게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또는 프랑스에 내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2까지는 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상식상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 아엉, 아두, 배엉, 배두마다 다 4단계, 그러니까 각각 4단계별로 청취, 독해, 작문, 구술 편으로 해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델프 시험은. 그래서 청취, 독해,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험장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구술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까 1대1로 면접관과 1대1로 만나서 직접 구술평가 시험을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다음 날에 가서 실제 면접관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이 실제 불어를 써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해서 성적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총 4가지가 다 돼야지만 통과가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엉 같은 경우에는 아두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엉을 공부하시면서 나 이거 이제 불어 좀 재밌는데 좀 할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아엉 아두 같이 치셔도 되고요. 또는 아두 먼저 바로 아엉 칠 필요 없이 아두에 도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실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취, 독해, 장문, 구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25점 만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인데 자, 합격선은 50점 이상이에요.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장드리는 자격증입니다. 자, 하지만 각 분야별로 25점 만점이기는 한데 꽈락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5점 이상은 취득을 해야 한다. 자, 5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만 공부하면 적어도 구술평가에서도 나는 외국인만 만나면은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고 자기소개만 할 수 있어도 5점은 획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굳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리가 어려워 나 못하겠어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아엉은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파트별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청취평가해서 compréhension de l'oral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청취평가에는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3가지에서 한 4종류의 디알로그가 이제 녹음된 파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각각 한 문제에 한두 문제씩 또는 3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문들을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 거의 대부분 객관식이고요. 주관식이 있어봤자 굉장히 짧은 단답형을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전화번호도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와 있는 번호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한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방송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 7시 라고 쓰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단답형의 주관식이 나오고요. 총 2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듣기를 하실 때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저랑 같이 이제 본강에서 계속 연습을 하겠지만 처음에 먼저 질문을 듣기 전에 내용을 듣기 전에 제시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제 1번 exercise 1에서 나올 내용들은 이러한 거구나. 대충 장소는 이런 걸 것 같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는 여기서는 숫자를 유심히 들어야겠구나. 이 문제를 들을 때는 장소를 잘 들어야겠구나. 이런 팁을 미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재빨리 이거는 뭐다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음원을 통해서 지문을 듣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시간에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보다 빠르게 지문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먼저 듣고 나서 나 놓쳤어 하는 부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최대 2번까지 들려드립니다. 무조건 2번 들려드리니까요. 한 번은 쭉 들으면서 내가 먼저 파악했던 문제들의 답을 먼저 찾으시고요. 혹시나 놓쳤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2번째 나오는 부분에서 마저 쓰시고 나머지 쓴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음 분량은 최대 한 3분 정도 되니까 너무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듣고 대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듣기에 대해서도 저와 함께 책의 이제 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개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개념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문제는 이제 모의 문제를 막 우리가 풀어보겠죠. exercise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팁으로 잡아서 들어야겠구나 라는 표현들을 제가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듣기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째
독해평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compréhension des écrits. 그래서 이제 글쓰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독해평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 단계에서는 뭐라고 리브 아에서는 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4-5종류의 지문을 읽고 이제 문제에 답을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뭐 4-5문제가 나오는데 각 문제마다 4문제가 나오면 한 6분 정도, 6-7분씩 이렇게 시간을 할당하면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문이 굉장히 짧은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겁먹고 막 우리 영어 독해 지문 풀듯이 이런 마인드는 버리셔도 돼요. 굉장히 짧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뭐 편지라든지 친구가 뭐 당신에게 이러한 편지 내용을 보냈습니다. 뭐 답장은 어떤 게 할까요? 뭐 어디에서 보낸 편지입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광고문. 그래서 무엇을 광고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엉스타주 같이 뭐 그런 인턴을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모션 이런 광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짤막짤막한 글들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게시문, 그래서 뭐 알림글 같은 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각각의 상황별에 맞는 우리가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겠죠.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문법적인 요소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얘가 과거의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말하는지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건지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저와 함께 미리 공부를 하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것도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 장문평가 볼게요. 장문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관식으로 올 주관식이겠죠. 장문이니까 쭉 이렇게 쓰는 내용인데 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데뷔덩 완전 기초 초보자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2문제가 나오는데요. 총 1번은 첫 번째 문제는 일정한 서식을 완성하는 게 나오고요. 2번째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간단한 문장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일정 서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뭐 동아리 클럽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가입할 때 여러분들의 이런 가입서를 완성하세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 1번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뭐 쓰면 준비하면 돼요? 뭐 이름 쓴다거나 뭐 생일, 태어난 곳, 아니면 내가 지금 사는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1번은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독해평가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친구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는데 승낙하는 대답을 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뭐 편지를 쓰거나 그래서 총 약 한 40에서 50단어 정도 되게 짤막한 한 4-5문장, 길어도 한 6문장까지만 쓰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충분히 나오는 관용 표현들만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다 채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이거 장문 평가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완성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시간을 할애하시면 안 되겠죠. 쭉쭉쭉 바로 이렇게 답을 쓰시고요. 자, 총 30분이 진행됐을 때 2번 문제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production oral 이렇게 해서 구술평가 같은 내용은요. 자, 3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무조건 3가지가 다 나와요. 3번을 다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요. 대기를 하고 있겠죠. 대기하고 나서 여러분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먼저 2번 그렇게 해서 정보 교환으로 해서 면접관에게 질문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질문하는 2번은 질문하기라고 하니까 미리 내가 질문할 내용들을 다 외워가야지 라고 하면 시험이 당연히 안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대기하고 있을 때
특정한 그림이나 단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서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맞는 유추해서 질문을 면접관에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뷰인데 그렇게 크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신상 정도를 확인하는 문제라서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쭉쭉쭉 이런 것들. 또는 뭐 좀 더 나아가면 뭐 당신의 뭐 방을 묘사해 보세요. 가족 소개를 해보세요. 친구, 제일 친한 친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특정한 카테고리가 딱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만 우리가 잘 외우고 연습하고 계속 읽으면서 발음 좋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1번은 하실 수가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오는 이제 정보 교환 이렇게 해서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자, 면접관들에게 질문할 때 뭐 어려운 질문 절대 하지 않겠죠.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색깔, 뭐 꿀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그러면은 면접관들에게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 무엇입니까? 뭐 또는 뭐 아니면은 뭐 빨간색은 무슨 느낌입니까? 아니면 빨간색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여러분 상황별로 쭉 있을 거예요. 뭐 세종, 계절 이러면은 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입니까? 여름인데 여름방학 때 뭘 했습니까? 겨울에는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는 충분히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구술평가 수업을 할 때도 각각 상황에 맞는 충분히 많은 대비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모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시뮬레시옹 그렇게 해서 진짜 상황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면접관과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면접관이에요. 저는 옷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연히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황이 딱 주어져요. 당신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바지를 샀습니다. 근데 교환을 하러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줄 말하면 돼요. 제가 그 주어진 상황을 일단 그대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매장에서 바지를 샀는데요.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왜 교환을 하냐 또는 뭐 교환은 당연하게 교환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걸 원하냐 작은 걸 원하냐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이런 식으로 쭉 상황별 여러 가지 상황별들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도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열심히 준비하시면 모의 대화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술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5분에서 7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모두 합쳐서 10분 정도 내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실 거고요. 미리 10분의 준비 시간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 열심히 준비해 가시면은 충분히 테스트에 통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서스, 델프, 완전 정복,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강부터 저랑 같이 이제 듣기 평가부터 같이 개념부터 잡아서 쭉쭉쭉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가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 가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아엉은 금방 여러분들이 바로 취득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힘내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본격적인 2강에서 본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비앙뚜!